미나홀에서 미나 부분에 참여하게 된 정효신입니다. 미나의 미의식과 미적가치, 조형적 특성을 살펴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세 점을 대표 디자인으로 뽑아보았습니다. 그럼 미나는 어떤 그림인가를 잠깐 보시면 미나는 수복, 강령, 부기, 단함의 의미를 표현한 그림으로 장식적 요소가 강한 생활화나 실용화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미나는 서민적 욕구가 반영된 그림으로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인간 본연의 욕구라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문자도라는 것은 문자와 그림을 결합시킨 것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효제 문자도인데요. 효제 문자도의 경우에는 길상 문자도의 내용에서 길상 문자도라는 건 이제 수나 길 이런 거를 뜻합니다. 그 내용에서 유교적 덕목을 내용으로 하는 효제, 충신, 예의, 염치로 탈바꿈되어서 그를 모르는 민중들을 계몽하는 교육적 의미로 활용되었습니다. 또한 효제 문자도는 각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변형되어 강원도, 경상도, 제주도 문자도 등을 탄생시키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백 효과인데요. 비백이라는 것은 그림보다 글씨가 중심이 된 그림으로 글자의 자획에 비백 효과를 주어 긋거나 삐치거나 이런 파임하여서 문자 모양을 부드럽게 합니다. 주로 그림 병풍, 뒷면에 꾸며지거나 하나의 독자적인 형태를 띄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책가도는 보통 이제 책거리라고 부르는데 책을 쌓는 서가의 모습으로 문방사호를 비롯한 여러 기물들과 함께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선과 면의 기하학적 구성과 다시점, 여건문법의 독특한 디자인적 요소로 현대적 조형성을 잘 보여줍니다. 다음은 미나의 미의식과 미적가치, 또 미나에서 중요한 또 조형적 특징을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고유섭 선생님이나 김원경, 최순우 선생님들의 미의식을 이렇게 살펴보면 미나는 한국미의 질박함, 순수함, 순진함, 익살스러움, 해악 등에서 더욱 자유분방하고 독창적인 그림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강렬한 색채 표현으로 미의식을 나타내었는데요. 미적 가치를 보자면 해악과 풍자, 장식성, 실용성의 바탕을 두었습니다. 해악과 풍자는 까치호랑이 그림 등이 잘 드러나 있는데요. 보통 이제 해악과 풍자를 통해서 집단적 감수성을 드러내는 그림으로 발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책거리나 문자도, 수렵도, 산수와 호렵도 이런 것들이 장식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자들이 기거하는 안방에는 화조도나 화훼도, 어해도 이런 병풍들이 있습니다. 미나의 그림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조형적 특성을 살펴보면 이 미나에서는 정통회화에서 느끼지 못하는 신선하고 독특한 파격미를 보여주는데 임두빈 선생님이 쓰신 민화란 무엇인가 거기서 참고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점이라는 거는 이제 하나의 시점이 아닌 여러 방면의 시점에서 그려진 것을 말하는 건데요. 대상을 사실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그런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다양하고 예기치 못한 모습이 그려지고요. 역원근법이라는 것은 이제 원근법의 반대인데 원근법을 무시한 가운데서 나타난 소박한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원근법은 근경을 작게 그리고 원경을 크게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부감과 함께 복합적으로 그려져 화면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동시적 표현을 보시면은 미나를 보시면 이치에 맞지 않는 장면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월 5공도 경우에는 해와 달이 함께 그려지고요. 십장생도나 반도도의 경우에는 복숭아꽃과 열매가 동시에 그려집니다. 그래서 시가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펼쳐져서 꿈과 현실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좀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그림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이제 비례관계 무시 이런 거는 이제 종종 이렇게 물론 이제 정통회화에서도 그런 게 있겠지만 민화에서 이제 특히 그런 게 많은 것은 그림의 의미가 부각되는 사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가 되는 사물을 크게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작게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제 색채 효과의 극대화에서는 보통 이제 민화는 정통회화와는 다른 색감을 가지고 있는데 정통회화가 이제 수묵을 위주로 하는 절제된 채색이라면 민화는 수묵보다는 원색을 더 많이 사용하여 그런 민중들의 감각적인 성향을 이렇게 표출하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면화는 이제 평면적인 그림은 무엇보다 이제 입체화보다는 그리기가 이제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근법을 무시한 공간에 사물들을 평면적으로 배치하여 아무리 대상이 복합적으로 반복이 되어도 대상들은 뒤섞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그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면화 구도는 단순하면서도 장식적이고 유쾌한 리듬감을 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대칭 나열형 구도를 볼 수 있는데요. 보통 이제 민화가 이렇게 복잡하게 가득 차 있는 그 그림이 이런 대칭 나열형 구도를 함으로써 균형과 통일감을 줍니다. 그래서 1월 5공도의 경우에는 완전 좌우 대칭이에요. 이렇게 딱 적으면 똑같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림인데 이것이 청록의 화려한 색상에 안정감 있는 이런 구도로 그것만으로도 이렇게 건의를 상징하기는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나열형에서는 모란도에서 잘 나타나 있는데 그 모란의 그 반복적인 배치 형태가 이렇게 리듬감을 주면서 아주 장식적인 면을 많이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디자인을 보시면은 화면을 이렇게 수평으로 2단 혹은 3단으로 나누어 문자를 이렇게 중간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과 하단에는 그 제주의 자생식물과 새나 물고기, 개, 새우, 사당 그림 등을 그려 넣었습니다. 여기서는 양쪽 끝에 사당 그림이 있는데요. 이렇게 사당 그림을 배치한 것으로 보아서 제례 의식으로 아주 중요하게 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주는 또 선비의 유배지였던 만큼 이렇게 먹으로 간략하게 그려서 비백설을 단청의 띠로 장식하였고 그 문자의 끝부분을 조두형이라고 해서 새의 머리라고 해요. 그래서 문자는 비백의 느낌이 나도록 하도 문양을 주로 갈필로 채웠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본 바 제주 문자도의 조형은 제주의 자연과의 합일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문대학교 박물관 소장의 그 인상지수라고 하는 비백 효과인데요. 비백은 문자도의 칼리그라피입니다. 그래서 비백은 갈필로 된 나무가지나 뿌리를 사용하여 수묵을 기초로 한 서해의 가장 근접한 초소와 같은 글자의 조형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뇌산자 글씨의 산 모양의 그림처럼 그린 것과 그 물숫자의 가운데 획을 물고기 모양으로 그린 것이 아주 독특하고 날렵하여서 그 역동성을 느낄 수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경기도 박물관 소장의 책가도인데 이것은 보통 이제 민화가 연대도 알 수가 없고 이제 작가도 알 수가 없는데 이것은 이제 장한종이라는 그 분이 그린 책가도입니다. 그래서 원래 책가도가 여러 개가 있고 있지만 이것이 이제 여기에 나오는 기물들이 우리 그 중국에 있는 기물보다 한국에 있는 기물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이거를 이제 제가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책가 전체에 휘장이 쳐져 있고 그 다시점과 역원근법, 그 선과 면으로 이루어진 기하학적 구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점이라는 건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 책을 밑에서 보고 그린 것도 있고 이렇게 위에서 그린 것도 본 것도 있어서 그런 이치에는 맞지 않죠. 그리고 선과 면으로 이루어진 기하학적 구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점은 특정한 시점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시점으로 책을 사방에서 본 듯한 모습이고 또 역원근법은 사물들이 앞쪽으로 튀어나와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또한 선과 면으로 된 기하학적 구성은 책가도의 추상적인 현대의 조형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상에서 뭔가 민화에 나타난 제가 이제 한국적 디자인 DNA는 과연 무엇일까? 그걸 많이 생각해 봤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 내적 DNA와 외적 DNA를 표현할 수 있는 그 적극적인 수용 방법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민화가 가지고 있는 질박함, 순수함, 순진함, 해학과 익살, 자연과의 합일이 가져다준 그런 미의식을 내적인 DNA로 보았고요. 이러한 내적인 DNA를 바탕으로 한 민화의 독특한 조형성을 외적인 DNA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민화가 현 시대의 감각에 맞는 다양한 형태, 다양한 디자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DNA를 지닌 매우 미래지향적인 회화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